자이언트6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지난 키움과의 5차전에서도 답답함을 보여주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던 롯데였는데요. 이어지는 6월 18일 목요일에 벌어진 6차전에서도 그야말로 고구마와도 같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영상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몇 가지 추격해서 프리뷰를 글로 대체했던 저였지만 경기 초반인 1, 2회에 상당히 약점이 있는 이승호 선수에게 시작부터 초전 박살을 내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요. 이날 안타만 상대팀보다 2배가 많은 10개를 때려내고도 그야말로 꽉 막힌 혀를 뚫지 못하면서 롯데 그 특유의 낯가림과 함께 변비야구를 시전하면서 자멸했습니다. 특히 롯데는 8이닝간 114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며 사사구 없이 피안타도 단 3개만을 내주며 2실점했던 제1선발 댄 스트렐리 선수의 역투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시도 득점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경기 막판에 터진 안치홍 선수의 동점 적시타로 인해서 패전은 모면했지만 올 시즌 9번의 선발 기회에서 득점 지원율이 2점도 채 되지 못하는 최하위 서포트 성적으로 그야말로 불운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 미안하네요. 스트렐리 선수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닝 히터 역할을 해주며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연투로 인해서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던 구승민, 박진영 선수의 휴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것으로 수도권 원정길에서 LG에게 루징 시리즈를 마킹하면서 고척에서도 역시 키움에게 루징 시리즈로 종합 2승 4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롯데자이언츠는 경기 무대를 수원으로 이동하면서 재정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KT하면 개막전부터 시작해서 올 시즌 6경기 모두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야말로 롯데에게는 항상 좋은 에너지를 줬던 팀인데 첫 번부터 선발 매치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9일에 벌어지는 KT와의 7차전에서는 토종 에이스 빅뱅으로 롯데는 안경 에이스 박세용 선수를 그리고 KT에서는 갈매기 사냥꾼 배재성 선수를 예고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요. 이번 매치업은 그야말로 친정팀을 잡아라 경기가 되었는데 사실 롯데 입장에서도 이 배재성 선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통산 대 롯데전에 10번 중 6번을 선발로 나서면서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1.74를 기록할 정도였고 올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개막 3연전이었던 5월 7일에는 6.1이닝간 2실점에 최근 있었던 6월 6일 현충일에는 8이닝간 무실점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게 만든 장본인이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비시즌에 특집 토종 선발 에이스 스카우팅 리포트 특별편 영상에서도 이 배재성 선수는 올 시즌 분명 버두치 리스트 희생양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 시즌 벌써 7경기를 선발로 나와 3승 1패 평균 자책점 2.66을 기록하면서 리그의 대표적인 우완 에이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배재성 하면 평균 속구 구속이 141km로 압도적인 볼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고 전체 투구 레파토리 중 90.3%가 직구와 슬라이더만 주구장창 던지는 비교적 단순한 투구 리듬을 가져가는 투수라 수싸움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구종이 우타자에게만 피안타율이 1할 1푼 3리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도 빠른 볼의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도 이 슬라이더가 날아오면 그 궤적과 타이밍을 쫓아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좌타자가 슬라이더라고 하는 무기를 상대로 3할 8리의 타율로 강점이 있는데요. 올 시즌 피안타율 역시 1할 8푼 5리에 상당한 우타자에 승부하는 대조적으로 3할 3푼 8리의 피안타율을 보이는 좌타자에게 엄청난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손아섭 선수 외에도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당장 중용 가능한 좌타자 라인업 일변도로 엔트리를 구상하면서 심리적으로라도 배재성 선수를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1, 2회의 강점보다는 3회부터 5회까지로 갈수록 약세를 보이는 배재성 선수이니만큼 타선이 한번 돌고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3회나 4회 정도의 빅이닝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세용 선수의 경우 올 시즌 마찬가지로 총 7차례의 선발로 나서면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5.91을 기록하면서 기대보다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렵게 풀어가던 지난 5월과 달리 최근 6월에는 그간 봉인하려 부단히 애를 썼던
스플리터의 비중을 높이고 원래 좋았던 시절의 투구 폼으로 복귀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아가나 싶더니 지난 6월 13일 LG전에서는 5이닝간 5실점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물론 매번 어떻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냐마는 이날은 보시면 스플리터 비중이 다시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과 동시에 박세웅 선수의 평균 속구 구속이 올 시즌 145km가 넘어가는 데 비해서 2km 정도가 빠진 모습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또 통산 KT전에서는 20경기 중 19번의 선발 기회에서 6승 2패,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박세웅 하면 고질병 중 하나인 좌타자 승부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요. 올 시즌 역시도 2할 6푼 1리라고 하는 다소 안정된 우타자 승부에 비해서 3할 2푼 7리로 여전히 좌타자 승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세웅 선수의 대 KT전에서는 특히나 로하스 그리고 강백호 선수를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통산 상대 전적 역시도 로하스 선수가 1홈런을 포함한 22타수 9안타로 4할 9리의 타율, 더불어 강백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1홈런을 포함한 14타수 9안타에 6할 4푼 3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천적 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테랑 유한준 선수 역시도 2홈런을 포함한 27타수 14안타로 5할 1푼 9리라고 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박세웅 선수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사실상 좌타자들에게 약점이 있는 공통점을 가진 투수로서 경기의 키는 역시 좌타자 공략이 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번 경기마저 내준다면 그야말로 다시금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롯데 군단이 되었는데요. 또다시 정확하게 19승 19패로 5할의 승률에서 승패 마진이 사라진 지금 다시금 타자들부터 반성하며 도약할 수 있는 강팀이 되길 바라보며 오늘의 프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